네, 지금 화면으로 보이는 이 미술품은 중국 명나라 시대의 황실 도자기입니다. 명나라 동자상에 그려진 사각 형태의 주전자인데요. 감정가만 해도 무려 10억 원에 달합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이 도자기의 뚜껑 손잡이가 뚝 떨어져 나가 있습니다. 도자기를 파손한 사람, 다름 아닌 경찰이었는데요. 가짜 도자기 의혹 수사를 벌이던 경찰이 박물관 수장고를 압수수색하던 과정에서 명나라 황실 도자기를 깨뜨린 겁니다. 소장자의 거듭된 주의 요청에도 고압적인 태도로 일관하다가 결국 미술품을 훼손해버린 경찰. 과연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까요? 이거 진짜 황당한 사건인 것 같은데. 자, 이 기자가 좀 네. 다시 한번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고흥박물관 수장고에 어느 날 경찰이 찾아왔습니다. 이곳에는 민 씨가 기탁한 중국 고대 도자기 3,500점이 있었는데요. 경찰은 이 고대 도자기가 가짜라는 의혹이 있다면서 압수수색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가품을 진짜라고 속여서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는 의혹을 확인을 하려면 우선 이 도자기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경찰들은 도자기들을 하나씩 확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러다가 명나라 황실 도자기 뚜껑이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손잡이가 떨어져서 나간 겁니다. 그런데 하필 그 깨진 도자기가 무지무지하게 비쌌다. 예, 10억짜리랍니다. 하필 10억짜리를 그걸 깨버렸어요. 자, 문제인데요. 명나라의 황실 지금 봐도 좀 가짜 같기도 하고 근데 하여튼 뭐 저는 잘 모르니까요. 되게 저거 좋아 보이는데 저기 좀 뚜껑 같은 게 저기 떨어져 버렸어요. 진짜 떨어졌네. 예. 아이고. 자, 지금 이 황실 도자기 자체가 중국 문화유산 보호연구소에서 평가서가 작성이 되어 있는데 600만 원이 아니고요. 600만 위안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10억 정도가 되고요. 이게 이제 중국 문화재청 산하기관인데 일단 이 파손액에 대해서 7억 정도의 감정서를 나중에 발급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감정 평가에 있어서 권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 국가 기관이네요. 그렇죠. 국가기관에서 감정을 해주고 평가서가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그걸 왜 뒤집어? 그렇습니다. 자, 도자기를 뒤집었다. 자세한 상황, 이 도자기 소장자의 얘기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거기서 막 한 손으로 들어 올려서 제가 아니 이게 무슨 짓이냐 그러고 나가라 했거든요. 이렇게 무리한 방법으로 박물관에 와서 이렇게 한 손으로 드는 이런 있을 수 없는 행위다 하고 그런데 이제 제 등뒤에서 또 다른 사람이 한 손으로 들다가 깨버렸고 경찰이 한 손으로 도자기를 들어올려서 이거를 거꾸로 했다. 이렇게 돼 있죠. 황실 작품을 그렇게 거꾸로 들어 올린 것은 이것은 아주 크게 잘못된 일이죠. 자, 저희가 이걸 어떻게 구현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차에 이렇게 좀 보이시죠? 예, 이렇게 종이로 프린트를 해가지고 그 모습을 구현해 봤는데, 그러니까 이 설명을 하자면 이겁니다. 이 경찰이 와가지고 이거 진짜 맞아 이거 하면서 딱 하다가 컵이 뚝 이렇게 떨어지면서 여기 꼭지 이 부분이 착 이렇게 아이고 이거 공사 커지네요 이거.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가짜라면 우리 도자기 같은 거 보면 메이드 인 어디라고 붙어 있잖아요, 바닥에. 그러니까 바닥을 보려고 했던 겁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다 뒤집으려고 했던 거고, 사실 이제 경찰은 저기 있는 도자기가 3,500점이었다고 했으니까 마음이 좀 급하긴 했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문제의 도자기를 직접 뒤집는 장면은 안 나오는데 다른 도자기들도 다 그런 식으로 하나씩 다 뒤집어 보고 있었던 거예요. 네. 자, 그러면요, 이게 아무리 공무를 수행하던 도중에 일어났던 일이라도 교수님 그래도 좀 신중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글쎄요, 지금 기본적으로 이제 문화재 관련해서 압수수색을 할 때는 저런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네요. 저게 이제 또 중국 거니까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어쨌건 문화재니까요. 만약에 우리 한국 보물이라든가 이런 거 있었으면 더 큰일 날 뻔했는데, 근데 제가 볼 때는 글쎄요, 밑에 메이드 인 차이나 이런 게 써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런 것들을 그 감정을 하려면은 그냥 일반 경찰관 분들이 압수수색 나와가지고 그걸 확인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뭐 이번에 어떻게 보면 뭐 이제 그 문화재인데 우리 문화재가 아니라 중국 문화재이긴 한데 저런 일이 발생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그 커다란 교훈을 준다는 거죠. 예. 예,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문화재와 관련돼서 압수수색을 한다든가 이렇게 된다면 그거는 정말 그 뭐 조심스럽게 다루지 않으면 저게 지금 뭐 그 7억 정도로 지금 손해가 났다라고 하는데 뭐 7억이 됐든 뭐 7천만이 됐든 저 돈을 누가 갚습니까? 허허. 그 개인이 갚는다면 그거 어떻게 감당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좀 난감한 상황이네요. 근데 저기 그 박물관이 지자체가 직접 관리하는 그 박물관 내 수장고였다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 이 전문가들도 그 현장에 배석을 했었다면서요. 네, 학예사들이 함께 있었는데요. 일단 저 도자기의 소장자 민 씨는 모르고 한 사람도 문제지만 알고도 가만히 있었던 사람들이 더 문제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유물을 막 만진 경찰도 책임이 있지만 함께 온 학예사들은 전문가들이잖아요. 그런데도 경찰들이 유물을 함부로 만지는 걸 말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민 씨는 현장에서 학예사가 유물 확인하는 거를 대신했다면 좀 파손까지는 안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 박 변호사님, 예. 만약에 우리나라 뭐 조선시대 백자다 뭐 이런 거였으면 진품 명품 여기서 감정해가지고 뭐 할 수 있는데 명나라 거는 이거 어떻게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좀 애매합니다. 결국은 손해배상 청구를 한 겁니다. 뭐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가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직무상의 과실로 인해서 손실을 입었고 그 감정액이 지금 7억 정도 된다라고 제출했고 그래서 7억 원 손해배상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을 했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정확하다고 보기도 좀 어렵고요. 그래서 법원에서는 2천만 원 정도를 인정을 했거든요. 아이고. 그러니까 지금 말한 그대로예요. 이게 감정했다는 게 100% 맞는 감정액이라고 볼 수도 없고 명나라 거를 지금 감정하기도 어렵고 저 감정평가서가 무조건 맞다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법원 입장에서는 객관적 평가가 쉽지 않아서 2천만 원 정도 손해액이 발생했다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야, 양 변호사님 이거 방금 얘기하신 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건 민사소송이에요.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 해달라고 했으면 민사소송에서는 그게 7억 원짜리라는 걸 원고 측이 입증을 다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10억 원이라고 아까 한 거는 본인이, 그러니까 소장자 본인이 중국 기관에서 감정을 받은 건데 그 감정 기관을 믿을 수가 없다라고 재판부가 본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아, 그럼 너무 속쓰리겠다, 저분은. 글쎄, 그게 뭐 별판이니까 예. 이게 민사소송이 그렇습니다. 입증을 못하면 결국에 손해를 보는 거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아, 우리 또 가족 여러분들이 이 소품 이거 보시고 너무 가슴이 아프다고. 니네 좀 어렵구나 지금 이런 말씀하시면 솔직히 좀 어렵습니다. 예, 오늘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